유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3학년 수업으로 돌아왔네요. 내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6단원은 좀 문제가 몇 개 안 되고 할 만한데, 7단원에서 좀 피똥을 쌀 것 같지만, 어쩌겠습니까? 내가 만든 업보 모두 문제풀이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올리는 영상에서 하는 문제풀이에서 이제 내가 낸 문제 와 관련된 얘기를 아마 많이 하지 않겠나. 시험 문제에 관련된 직접적인 힌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문계에 가기 전 마지막 시험 유종욱 TV와 함께 갑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표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질량 2kg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 바닥에 닿는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어, 뭐 대부분 준비가 됐을 거라고 믿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식 두 개는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공식도 없이 가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식 두 개는 반드시 좀 여기다 적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게 안 적히지? 화면 밖이라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새 페이지를 만들고 어, 무조건 알아둬야 되는 일단 위치 에너지 공식. 이 P죠. 포텐셜 에너지. 이때 이거 크기까지 좀 조정이 되면 좋은데 될란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돼버리네. 다시 이게 한글 파일이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조정이 안 되네. 다시 가겠습니다. 위치 에너지 공식.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뻘짓을 하면은 10초 뒤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죠. 나는 내 시간 1초 1초가 그대로 갑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쌉소리 하면 넘어가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P 이 꼴 여기서 P는 소점자지만 아래점자 넘어가 주세요. 9.8 곱하기 아니다 9.8 mh 이렇게 가면 되고요. 이렇게 적으면 또 못 알아듣는 놈들이 있어. 그래서 친절하게 한국말로도 적어주겠습니다. 제발 기억하세요. 위치 에너지 이꼴 9.8 곱하기 질량 m은 질량이에요. 그 다음 h는 높이 이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운동 에너지 공식 두 가지는 무조건 알고 가야 되겠지. 키네틱 에너지 이꼴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인데 상당히 적기가 힘드니까 이럴 때는 그냥 연필로 간다. 2분의 1 m 차 v 차 제곱 이렇게 가면 되고요.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든지 마찬가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운동 에너지 이꼴 아주 귀찮네요. 2분의 1 곱하기 답답한 사람은 넘어가면 됩니다. m은 질량이죠. 그리고 v의 제곱이니까 속력의 제곱. 속력의 제곱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또 있어. 속력을 두 번 곱하면 속력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곱하기 속력. 이렇게까지 풀어가지고 적어주는 사람이 있나 싶긴 한데, 어찌됐든. 이렇게 제발 기억을 해두고 문제를 봅시다. 공식을 모르면 문제가 한 개도 안 풀려요. 자, 일단은, 바닥에 닿는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게 문제의 목표인데, 운동 에너지를 구하려면은,
공식을 보면 나와있지. 질량이랑 속력을 알아야 돼요. 질량을 보니까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2kg.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뭐냐? 속력이 안 나와 있다. 속력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로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못 푸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알아둬야 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다더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였느냐?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다. 밑에 공식 더럽게 있지만은 무시하고 감소한 것만큼 증가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의 이 공식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얼만큼 감소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처음 위치 에너지를 알 수가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겠죠. 위치 에너지를 알기 위해서는 질량과 높이를 알아야 된대. 그걸 곱하면 9.8이랑 곱하면은 위치 에너지가 나온대. 그래서 보니까 높이도 나와 있고요. 10m. 질량도 나와 있어요. 아하, 그럼 내가 처음 위치 에너지를 알 수 있구나. 처음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어우, 높이 10m. 이렇게 가면은 얼마죠? 그렇죠. 암산 빠른 친구들 바로 나오죠. 196줄의 위치 에너지를 처음에 가지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얼만큼 감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존이 되는 거고, 왜냐? 이거 두 개 더한 게 보존된다라는 거는 서로 간에 전환이 일어나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처음 위치 에너지에서 얼만큼 줄어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중 위치 에너지를 알면 돼요. 나중 위치 에너지와 처음 위치 에너지 차이가 줄어든 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되겠지. 근데 구하려고 하니까 뭐 나와 있는 게 없어. 나와 있는 말이라고는, 힌트가 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딱 하나. 바닥에 닿는 순간. 바닥에 닿는 순간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닥에 닿기 직전이라는 거는 이 공으로 치자면은 공이 거의 여기에 와 있다. 와 있는 상태가 바닥에 닿기 직전이라는 거야. 그럼 이때의 높이는 얼마라고 볼 수 있느냐? 어, 높이가 0m. 어. 뭐 근데 0이니까 단위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냥 0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높이가 0이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럼 나중 위치 에너지가 이제 높이를 알았으니까 9.8 곱하기 질량은 당연히 떨어지면서 질량이 변할 리는 없으니까 니네들이 떨어진다고 질량이 줄진 않죠? 줄어들면은 맨날 번지 점프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질량 그대로 2kg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씨 왜 자꾸 높이, 아까 봤던 높이가 0m였으니까 여기다가 0m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어, 모두가 알고 있죠. 앞에 있는 9.8과 2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0을 곱한 순간 0이 된다.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가 196줄이었는데 0이 돼버렸네. 에너지 196줄이 사라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너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전환되기만 하더라. 그럼 이 196줄이 뭘로 전환되었느냐? 여기 나와 있는 운동 에너지라는 걸로 전환이 되었겠구나. 그럼 운동 에너지가 196줄만큼 늘어났겠죠. 그럼 그 때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었구나. 196줄이 되었구나. 어가 아니라 줄이 되었구나 하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에서 196줄만큼 늘어난 건데, 왜? 지금 여기서 열로 가면서 아우, 마우스가 더럽게 말을 안 들어. 열로 가면서 196줄만큼 감소했으니까 사실은 196줄 증가가 되는 건데, 처음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냐? 처음 운동 에너지는 가만히 놓았다라고 했으니까 처음 속력이 0이었기 때문에 처음 운동 에너지가 0이라서 0 플러스 196줄에서 정확하게 196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196줄 감소했으니까 바로 196줄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식이 0 플러스 적자 0 플러스 196줄 이꼴 196줄 이렇게 해서 정답이 196줄이라는 겁니다. 처음 운동 에너지가 0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정지해 있던 물체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풀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푸는 드럽게 오래 걸리네요. 큰일 난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4.9m 높이에서 1kg인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을 구하래요. 자, 이제 문제 1번을 했기 때문에 문제 2번에선 자연스럽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이용할 겁니다. 속력을 구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웬 속력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고 여기서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요거야, 속력. 나 요거 구해야 돼. 그러면은 아하 질량을 넘겨가지고 질량과 운동 에너지를 알면은 속력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거꾸로 속력을 구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돌아가서 운동 에너지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안 나와 있다. 뭐만 나와 있느냐? 높이가 4.9m라는 거, 그리고 질량이 1kg이라는 거. 또 높이랑 질량만 줬어. 높이랑 질량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건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럼 위치 에너지를 구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건 거슬리니까 다 지워버릴게요. 이건 잘 안 지워지는구나. 이렇게 가버리세요. 자, 일단은 내가 처음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네. 처음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4.9 곱하기 1kg. 여기 밑에도 적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숫자가 굉장히 더럽죠. 난 더러우면 일단 계산 안 하고 냅두고 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위치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아까랑 똑같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그대로 나중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예요. 어, 다시 요 값이 그대로 그 소리가 그대로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음, 이게 그대로 가니까 9.8 곱하기 4.9 미터 곱하기 아우 1kg이 되겠죠. 근데 이게 뭐야? 수식 쓸라니까 상당히 힘이 드네. 2분의 1 곱하기 m v 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질량은 우리가 알고 있어. 몇 킬로? 1kg. 그럼 1kg이니까 그냥 지워버려. 1은 어차피 곱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그러면은 아하 여기서 이 숫자만큼이 2분의 1 v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난 양변에 2를 곱하고 싶어요. 일단은 2분의 1 v제곱보단 v제곱이 깨끗하니까. 그러면은 위에다가 할게요. v 제곱은 어우 이건 아무리 봐도 2로 안 보이는데 v 제곱은 9.8 곱하기 4.9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거 사실상 9.8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v제곱이 9.8의 제곱이네. 그럼 v가 마이너스 9.8일 수도 있고 9.8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일 수는 없으니까 속력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속력은 9.8이 되는구나 해서
V 이꼴 9.8 미터 per 세컨드 하고 답을 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센스 있게끔 이렇게 계산을 바로 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거가 뭔가 일종의 스킬이 되는 거고, 계산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숫자가 더럽기 때문에 뭐랄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실수가 나올 여지가 있다. 다만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크게 다르지는 않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번 10m인 곳에서 물체를 떨어뜨렸더니 5m 지났을 때 위치 에너지가 49줄이었고 5m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네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단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뭔가가 이제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침 5번 문제가 10m에서 떨어뜨리고 5m인 지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3번 문제를 풀지만 5번 문제를 푸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딴 건 모르겠고 10m에서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내가 10m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은 알고 있어. 49줄이라고. 근데 난 49줄이가 안 쓸래. 49줄 안 쓰고 그냥 10m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그냥 K라고 할래. 이렇게 가는 거야. 어, 좀 이렇게 가볼까? 10m일 때에 정확하게 좀 적어주자. 위치 에너지를 나는 K라고 하겠어. 내 맘대로 정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K에서 떨어져서 5m가 됐어. 근데 위치 에너지 공식이 뭐야?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라며. 근데 지금 뭐가 변한 거야? 질량은 변하지 않죠. 떨어지면서 다이어트 하는 일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떨어지면서 10m에서 5m로 높이만 변한 거야. 높이가 어떻게 됐다? 10m에서 5m로 반토막이 났네. 9.8이랑 질량은 그대로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5m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사실상 얼마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이걸로 적을까? 이렇게. 2분의 마우스의 말을 들어줘. 좀 심각하네, 마우스가. 자, 마우스 카바가 될 만한 놈을 좀 찾아보자. 마우스, 패드. 이 녀석을 마우스 패드로 한번 써볼까? 음. 자, 2분의, 너무 잘 써지네, 얘는. 2분의 1K가 된다라는 겁니다. 좀 길어졌는데 다시 정리하면은, 원래 위치 에너지가 K였다 치면은 5m일 때는 2분의 1K가 된다는 거야. 왜? 높이가 반토막이 났으니까. 똑같이 이용하면 8m일 때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분의 8K. 0. 이거 쓸 수 있잖아. 근데 굳이 왜 2분의 1K 있었어? 분수 안 써, 이제. 소수로 쓸래. 얘는 위치 에너지가 0.8K인 거야. 자꾸 왜 한글이 나올까? 얘는 0.5K인 거야. 얘는 얼마겠어? 0.2K인 거야.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없다고. 근데 우리가 위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위치 에너지가 K고, 반대로 운동 에너지로 보자고. 운동 에너지. A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0이지. 그러면은 B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속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보존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K 플러스 제로인 K로 고정이 될 거니까 이때의 운동 에너지는 아무것도 없어도 0.2K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0.8K 더 0.2K가 K가 되니까. 혹은 K에서 0.8K로 0.2K만큼 줄어든 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 라고 설명해도 되겠죠. 그럼 얘도 자연스럽게 0.5K, 얘도 자연스럽게 0.8K. 줄어든 만큼 0.8K 줄어든 만큼 0.8K만큼 늘어났구나. 그럼 땅바닥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겠지. 땅바닥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빵이 될 거고 높이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K가 되겠죠. 닿기 직전에.
이렇게 이걸 이용하면은 아까 문제 1번과 2번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의 기본 방식이 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숫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미지수를 이용하는 게 더 쉽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3번 문제도 그걸 이용하면 돼. 위치 에너지가 49줄이고 자시고는 난 관심 없고 5m일 때 49줄이었다. 0.5K가 얼마였다? 49줄이라는 거야. 그럼 이 5m 높이에서 운동 에너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0.5K에서 0.5K가 될 때 운동 에너지도 0.5K네. 절반만큼 잃었으니까 절반만큼 얻었네. 그럼 똑같으니까 얘도 얼마겠어? 49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 두 개 더한 거라며. 그럼 얼마? 98줄. 이러면은 다른 계산 다 필요 없이 미지수를 이용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끝난 거야. 따로 계산, 우리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공식을 전혀 쓰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 이용을 해야 된다. 많은 문제에서 이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기 전에 주변에 거슬리는 거 좀 치워버리고. 질량이 2kg. 자유낙하에서 A점을 지날 때, 얘가 A점이죠. 속력이 2m/s고요. B점을 지날 때는 3m/s랍니다. A점에서 B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했는가?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물어보고 있네요. 위치 에너지 변화량, 위치 에너지를 알려면 원래는 질량과 높이를 알아야 돼. 문제에 보니까 당연하게도 질량은 줬지만 높이 차이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위치 에너지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구나. 그럼 뭐야? A점에서 B점에서까지 이동할 때 운동 에너지가 늘어났죠. 속력이 증가했으니까. 속력에 비례하니까 제곱에. 그러면은 늘어난 운동 에너지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겠구나. 이 관계가 일단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늘어난 운동 에너지 이꼴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같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변했는가, 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이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그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한번 구해보자고. 운동 에너지가 A에서는 얼마였냐? 일단 할 거 다 하고 풀이를 두 번 해보는 것도 좋겠구만. A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을 0.5라고 쓰면 되잖아. 그러면 2분의 1, 0.5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속력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2 하면은 4줄이죠. 그 다음 B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니까 9줄이네요. 그러면은 늘어난 운동 에너지가 4줄에서 9줄로 5줄 늘어났네. 그럼 위치한 에너지는 5줄만큼 감소했겠고 위치 에너지는 5줄만큼 감소했겠구나 라고 하니까 답은 5줄 줄 하고 끝내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풀이 방식은 이렇게 가면 되는데 너무 이거는 좀 저학년스러운 풀이 방법이고, 수학을 잘 배운 사람들은 묶어서 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풀지 않고 2분의 1 곱하기 질량까지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묶어서 간 다음에 속력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3 빼기 2 곱하기 2,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수학적으로 좋은 방식이겠죠. 이러면은 바로 5줄이 나온다. 수학 배웠으면 이렇게 써먹으세요. 써먹으라고 배우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5번 볼 거고요. 5번 문제도 아마 높은 확률로 요걸 이용할 거기 때문에 요걸 일단 그대로 놔둘게요. 뭐만 빼고 이거 두 개만 빼고 이거 두 개를 따로 지울 수가 있군.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1번 A 지점의 위치 에너지
일단 문제를 먼저 봐야 되겠네. 10m인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아서 떨어뜨렸더니 C 지점을 지날 때 C 지점이 여기네요. 이때 위치 에너지가 40줄이었다. 이게 3번 문제랑 똑같네. 어, 이때의 위치 에너지가 40줄이었대. 그대로 가. 그러면 0.5K일 때 40줄이네? 그럼 처음 K였을 때 위치 에너지가 K였을 때의 위치 에너지는 80줄이었겠구나. 이러고 시작하는 거야. 이때 운동 에너지는 0이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쭉 80줄에서 고정되어 있겠구나. A점이든 B점이든 C점이든 D점이든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1번 A 지점의 위치 에너지 자연스럽게 80줄 나오고, 바닥에 도착할 때 운동 에너지 80줄이 빵이 돼버렸네. 바닥이니까. 그럼 이 80줄이 다 어디로 갔다? 다 운동 에너지로 갔다 해버리면은 80줄 됐고, B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A든 B든 C든 D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고, 위에서 80 더하기 0 이미 구해놨네. 또 80줄. 다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같은 지점 K0 다르고, 0.8K 0.2K 다르고, 0.5K 0.5K 여기가 같네. 처음 K에서 0.5K로 줄어드는 구간, 처음 높이에서의 중간인 절반인 구간이 반드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왜? 처음에 절반만큼 위치 에너지가 줄면은 나머지 절반만큼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을 거니까. 그래서 같은 지점은 항상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을 때를 가만히 놓아서 떨어뜨렸을 때는 무조건 절반의 높이가 같은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5m니까 뭐 C 지점 이렇게 가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하면은 됐고요. 한 문제 더 있네. D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의 몇 배인가? 좋은 문제죠. 계산하면 바보라고 했어요. 계산해도 뭐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근데 어차피 미지수로 푸는 게 훨씬 빠르고 간단하다. D 지점 이미 구해놨어. D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0.2K야. 왜? 10m 할 때 K고 2m 할 땐 0.2K. 0.8K만큼 줄었네? 그거 어디로 갔네? 운동 에너지로 갔네. 그러면은 0.2K와 0.8K니까 D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의 4배가 되겠네요. 이러면 어떤 지점이 문제로 나와도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다 없다고 쳐. 다른 상황 가. 이거 다 지워버리고. 자, 이제는 그럼 계산이 필요 없이 그냥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내가 이 지점 하나 추가했어. 이 지점. 이야. 이고 높이는 1m야.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 몰라. 무지성. 10m 맨 처음 있었을 때 위치 에너지 나 K라고 할래. 그럼 1m일 때는 얼마야? 0.1K야. K에서 0.1K만큼 줄었네. 얼마만큼? 0.9K만큼. 그러면 0.9K는 운동 에너지가 됐겠지. 위에 안 적어놨지만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의 9배가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높이가 나와도 언제든지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다음 6번. 응용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뭐 중학교 수준에서의 난이도 높은 문제일 것 같은데 뭐 더 어렵게 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얘의 차이는 뭐냐? 처음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둘 다 0이 아닌 그런 상황이고,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높이를 줬습니다. 10m. 그냥 질량을 줬어요. 3kg. 높이 질량 줬으니까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도 줬냐? 속력도 줬어. 그럼 속력과 질량을 아니까 운동 에너지도 구할 수 있네? 구할 수 있으니까 다 구해보자고. 이 초기 지점을 A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 지점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되느냐? 9.8 곱하기 질량이 3kg 곱하기 높이는 10m 이렇게 가면은 얼마가 나오냐? 294줄이 나오네요. 그리고 A 지점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0.5라고 하고, 그 다음 질량 3kg, 그리고 속력의 제곱인데 속력이 2m/s이니까 이걸 두 번 곱할게요. 제곱이니까. 이러면은 6줄이 나오네요. 이러면은 294줄 6줄 이렇게 나왔고요. A 지점에 우린 위치 에너지도 알고 있고 운동 에너지도 알고 있고 이거 두 개를 구했어.
그 다음에 사실 제일 먼저 봤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최종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이 순간이죠. 이 순간 이 순간에 운동 에너지를 구하래요. 운동 에너지를 알려면은 질량과 속력을 알아야 돼. 근데 난 당연하겠지만 문제에서 속력 안 줬죠 지금. 몰라.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구할 수가 없고 또 뭘 이용해야 되겠구나. 배운 거 이거밖에 없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왜? 우리는 이미 A 지점, 이 지점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도 알고 있단 말이야. A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뭐니까? 위치 에너지 플러스 새삼스럽게 다시 적고 있죠. 마지막 문제 풀고 있는데. 어, 그만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운동 에너지니까 이거는 294 플러스 6 이꼴 300 줄이구나. 이게 A 지점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야.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 그러면은 이 지점을 B 지점이라고 했을 때 너 B 해. 어. 그러면은 B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도 사실은 왜 이걸로 적고 있니? 어. 난 B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알고 있는 거야. B 지점 역학적 에너지 얼마? 300줄 보존되니까.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뭐라 그랬어? 이거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야. 근데 나 이때 위치 에너지 알아. 운동 에너지는 모르지만 위치 에너지 알아. 왜? 이거 지금 바닥에 처박힐라 하고 있거든. 높이가 얼마? 0. 그럼 얘가 지금 어, 얘가 0이네 0. 그럼 얘가 얼마겠구나. 300줄이 그대로 가면 되겠네. 그럼 운동 에너지는 300줄이구나.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러면 끝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금 쉽고 조금 어렵고의 차이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원리는 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위치 에너지 공식, 운동 에너지 공식을 가지고 노는 거에 불과하다. 이거 말고 뭐 다른 건 난 없다고 봐요. 약간의 스킬은 있겠지만은 이 정도의 그냥 수학적 스킬. 솔직히 이거 뭐 과학입니까? 다 수학이지.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될 테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을 많이 연습을 해놓으세요. 여러 가지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 많습니다. 비슷한 것도 많고. 이렇게 했고요. 꼴랑 6문제인데 벌써 힘드네요. 한 30문제가 이상 남아있는데. 자, 넘어가서 여기 6단원에 또 나머지 6문제 추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뭐 계산이 덜하니까 아까 거보다 할만하겠지. 1번 문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기억, 풍력 발전에선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런 거 낚이면 안 돼요. 일단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뭘 하는 건지를 생각하면 틀릴 수가 없어. 발전은 전기를 만드는 거다. 그럼 전기 에너지 가! 이러면 틀리지. 무조건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가 돼야 되는 거고요. 풍력 발전은 풍차 바퀴가 돌아가는 게 사실은 바람이 이제 풍차를 돌리면서 그게 터빈을 돌리는 거라고 했으니까 어, 이렇게 설명했었죠.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 터빈의 운동 에너지. 이러면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터빈이 돌아가면은 전기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바로 뭐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뭐 발전기에 전기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면 되니까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란 말보다는 두 개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다. 그래서 난 X. 다음 2번. 모닥불에서는 화학 에너지가 빛과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모닥불이 뭔데? 불이고요. 불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슨 화학 반응? 그렇게나 내가 좋아하는 연소라고 하는 대표적인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일단 화학 에너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 맞고요.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느냐? 빛과 열. 연소가 뭐야? 빛과 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 되는 겁니다.
되게 어렵게 적어놓은 것 같지만은 이렇게 풀어갖고 생각해보면은 그닥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명심해줬으면 좋겠고. 다음 디귿, 광합성이 일어날 때, 광합성 필요할 때 우리 너무 옛날에서 기억 안 날지 모르겠지만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어, 산소와 영양소, 주로 포도당이 되겠죠. 포도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가 아니라 요 과정에서 내가 빼먹었구나. 요 과정에서 빛이 있어야 된다. 빛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이 과정에 빛 에너지가 들어온 거니까 빛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 맞습니다. 무슨 에너지로 전환됐느냐?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의 에너지가 전환되는 건데 지금 이거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됐다 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라서 이건 틀렸다고 봅니다.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는 호흡이에요. 호흡이 이제 에너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열 에너지를 만드는 거니까. 근데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되는 거다. 그래서 답은 니은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뭐 이 파트가 아무래도 전기 파트이기 때문에 뭐 광합성이나 모닥 분리를 할 확률은 좀 낮다. 그래서 너무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걸로 문제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이런 건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전기 파트니까. 일단 전등. 전등은 전기를 먹고 빛을 내뿜는 녀석이니까 맞죠? 다음 스피커. 마찬가지. 내 전기세를 먹고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니까 맞죠? 다음 배터리 충전. 이것도 마찬가지. 내 전기를 먹고 충전시키는 거니까 전기 에너지 맞고요.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는 화학 에너지가 맞습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고등학교 레벨로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은 어,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한다거나 우리의 배터리 저기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혹은 뭐 이제 조금 더 기술이 발전된 상태에서 우리가 쓰고 싶어 하는 연료 전지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일종의 화학 반응입니다. 전자가 이동함으로써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저장된 형태를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일단 요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 화학 반응식을 적는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지겠죠. 연료전지 뭐 대충 적으려고 하면은 아니다 이것까지 적으면 너무 골치 아파질 것 같아서 이온식이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냥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에너지가 전환된다. 에너지가 충전된다. 그래서 화학 에너지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왜 이런지 알 겁니다. 다음 4번. 세탁기도 마찬가지. 내 전기세 먹고 뭐 하는 거냐? 빨래들을 신명나게 돌리고 짜고 연병 난리를 하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맞는 말이죠. 안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니까. 다음 전기 주전자. 전기 주전자니까 일단 전기를 먹겠죠. 내 전기세 마찬가지로 먹고요. 그걸로다가 주전자니까 뭘 할 거냐? 물을 끓일 겁니다. 물을 끓이면 물이 뭐 운동할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물이 운동해가지고 터빈을 돌리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주전자한테 원하는 목적이 뭐야? 뜨거운 물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운동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기는 되겠지만은 올바른 좀 적당한 보기로 보기에는 어렵다. 운동 에너지보다는 난 열 에너지가 나오는 게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따지고 들라면은 운동 에너지도 만들어지는데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내면은 주요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인간에게 필요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거나 이런 조건들을 걸어줄 거예요 나라면은. 음, 그래서 이렇게 우길 생각하지 말고 주된 에너지 전환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시라. 주전자의 목적이 뭔지, 세탁기의 목적이 뭔지, 스피커의 목적이 뭔지 생각하시라 라는 겁니다. 사실상 열 에너지 저금 다 끝나요. 만약에 그냥 에너지 생기는 거만 보려면은 전기 먹고 열 안 나는 제품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저기 에너지 전환을 이해하는데 별로 이롭지 않다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3번. 드디어 이제 또 계산하는 게 나왔죠. 전등을 사용했더니 이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썼대. 600줄만큼의 빛이 만들어졌고 900줄만큼의 열이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얄짤없이 소비 전력을 물어보고 있네요.
소비 전력이 당연히 문제는 안 나와 있고요. 그럼 소비 전력을 우리는 구해내야 됩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 또 뭐 해야 돼? 대가리 속에 공식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공식, 소비 전력 공식 갑니다. 소비 전력 이렇게 가고 단위는 와트 이렇게 되고 자, 대답할 시간을 3초 주겠습니다. 그렇죠. 전기 에너지 분의 시간이죠. 전기 에너지 단위는 줄. 대답 못한 사람은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 틀린다고 보면 됩니다. 어, 소리 내어서 대답 못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공식 어차피 나올 거니까 미리 적어놔. 전력량 단위는 와트 C를 썼었고 단위만 보면은 그냥 공식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와트와 C가 붙어 있으니까 뭘 두 개를 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소비 전력 와트 곱하기 시간인데 여기서의 단위는 hour라는 거. 위와 아래 시간이 다르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공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어놨으면은 이제 소비 전력을 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소비 전력이 이 시기도 있고 요 시기도 있어. 그러면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소비 전력을 구하려면 전기 에너지랑 시간을 이용해야 되고 여기서 소비 전력을 구하려면 전력량과 시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문제에선 전력량 얘기는 코빼기도 없고요. 전기 에너지라고의 단위인 줄이 나와 있어요. 에너지의 단위인 줄. 여기 줄 있잖아, 줄. 줄이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구나. 근데 전기 에너지네? 여기 나와 있는 건 빛에너지랑 열에너지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위에서 에너지 전환을 받듯이 이 빛에너지와 열에너지는 어차피 어디에서 온 거다? 전기 에너지에서 온 거고요. 이 전기 에너지에서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만으로 전환이 일어났다라면은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이 없기 때문에 처음 전기 에너지가 얼만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전환되기 전 전기 에너지가 얼마였냐? 600줄과 900줄로 전환됐으니까 두 개 더하면 되겠죠? 600 플러스 900 이꼴 1500줄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걸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그럼 나는 1500줄이라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구했고 시간도 나와 있어요. 얼마? 1분.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1분이기 때문에 공식에 1 그대로 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세컨드 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1분은 60초죠. 그럼 소비 전력은 60초 분에 1500줄이 되는 거니까 1500줄 나누기 60 하면은 얼마 나오노? 6분의 150 25와트 나옵니까? 25와트 나오겠는데 계산은 알아서 하세요. 60이 아니라 25와트다. 직접 계산해서 25와트 나온지 확인해 보세요. 자, 다음 전구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만 전환된다. 머릿속에 저기 우동이 아니면은 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됩니다. 대놓고 빛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죠. 그리고 열 에너지로만 전환되면 그게 난로지 그게 전구입니까? 빛 에너지가 안 나오면 전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미친 아이템이죠.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둘 다 전환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틀렸고 당연히 X 쳐줘. 빛 에너지 플러스 열 에너지 뭐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3번 1분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6000줄이다. 1분 동안 소비했네. 얼마? 1500줄. 1분 동안 위에 나와 있고 1500줄 방금 우리가 구했으니까 6000이 아니라 1500 이렇게 바꾸면 되고 10분 동안은 얼마 썼냐? 1분 동안 1500 썼다며. 그럼 10분은 당연히 15,000 썼겠죠. 근데 당연히 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비례 반비례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시간과 전기 에너지가 무슨 관계 있는지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시간과 전기 에너지가 같은 곳에 있잖아. 그럼 넘기면 됩니다. 넘기면 우리가 뭐 공식을 원하는 대로 응용할 수 있잖아. 전기 에너지에 관련된 공식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양변의 시간을 곱해서 전기 에너지 이꼴 뭐 시간 곱하기 소비 전력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아하 시간과 전기 에너지는 비례관계에 있구나. 서로 양쪽에 있을 때 관계를 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1분일 때 1500이었으면 10분일 때 15,000이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해지겠지만은 이제 너희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일상과 관련 없는 공식을 배웠을 때는 그땐 당연해지지 않는 순간이 올 거고 그때는 당연히 이런 비례와 반비례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끔만 가는 건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비례 반비례 관계를 잘 이해하시라. 다음 5번. 전구를 1시간 사용하면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의 총량은 25와트 시이다 라고 하는데 어... 뭐 약간 말이 좀 기분 나쁜 약간 좀 애매하게 말하고 있는 건 있긴 한데 뭐 틀렸다고 볼 순 없죠. 일단 전력량이 전기 에너지의 총량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되게 좀 헷갈리게 만들려고 일부러 막 이렇게 풀어 썼는데 결국 전력량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전력량 공식을 써보면 되겠죠. 전력량 공식. 전력량은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인데 소비 전력은 25와트라고 구해놨고 시간은 이렇게 1시간이라고 지가 조건에서 줬으니까 25와트 곱하기 1시간 25와트 곱하기 1시간 이꼴 25와트시 해서 뭐 이렇게 구할 수는 있는데요. 난 전기 에너지의 총량이라고 물어보면은 와트시 단위보단 난 줄로 대답할 것 같긴 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25와트에다가 3600세컨드를 곱해갖고 줄로 표현할 것 같긴 합니다. 나라면은 뭐 한 얼마가 되노? 3600 곱하기 25면은 한 9만 줄 정도 나오겠네요. 나라면은 25와트시 대신에 난 9만 줄이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썩 그렇게 좋은 그건 아닌데 나머지가 다 답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5번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작정한 느낌이 들어서 썩 좋은 문제는 아니다. 넘어가서 4-1번 소비 전력과 사용 시간 나타낸 거고 가장 출제되기 좋은 형식의 문제입니다. 표 이렇게 던져준 다음에 하루 동안 얼마 썼니? 전기요금 얼마니? 뭐 이런 것들 가장 만만한 문제고요. 일단 봅시다. 하루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전기 에너지의 양이라는 거는 줄로 표현하라는 거죠. 줄로.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식을 바꿔가지고 나는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소비 전력이 있고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전기 에너지 양보단 전력량으로 풀라고 아마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두 개 다 구해 보겠습니다. 와트시로도 한번 구해보고 줄로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난 줄로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줄로 대답하기엔 너무 싸가지 없게 문제를 내긴 했는데 각각 가보겠습니다. 와트시로 표현하려면은 우린 소비 전력과 시간을 그냥 곱하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전력량은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러면은 소비 전력과 시간을 단순히 곱해서 각각 240 여기는 160 여기는 100 여기는 1100 해서 다 더하면 1600 와트 시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지고요. 줄로 구하면은 굉장히 더러운 게 이미 예상이 되는데요. 어, 40 곱하기 6시간인데 6시간은 1시간이 3600초니까 40 곱하기 6 곱하기 3600을 하면 되겠죠. 6시간은 6 곱하기 3600초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240에다가 3600 이렇게 다 곱해주면 되고 얘도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일일이 계산하면 좀 멍청한 거니까 240 곱하기 뭐 3600 이렇게 될 거고 옆에 것도 마찬가지야. 160 곱하기 3600, 100 곱하기 3600, 1100 곱하기 3600이니까 결과적으로 전기 에너지는 1600 곱하기 3600 줄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굳이 계산하진 않겠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아마 위에 걸로 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전기 에너지의 양이라고 하면은 나는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전력량이라는 용어를 보통 써요. 이렇게 풀어서 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4-2번 1kW 시당 100원이래요.
근데 우리 몇 와트시 썼는지 구했죠? 한 달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건 하루 기준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풀이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루 동안 1600와트시 1.6kW시죠. 변환 못하면 이제 빡통이에요. 중학교 3학년인데 1, 몇, 뭐 3000m를 몇 킬로미터인지 변환 못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 이게 하루 동안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한 달, 30일 기준으로 가면은 하루 동안 쓴 거 30번 쓰면 되니까 1.6 곱하기 30 킬로와트시가 될 거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러면 얼마가 되니? 48 킬로와트시가 되겠네요. 1kW시당 100원이라며. 1kW시당 100원. 그럼 48kW시면은 전기요금은 이것도 식으로 써줘야지 또 맞지? 48 곱하기 1kW시당 100원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4,800원이 된다 라고 하면은 되겠네요. 여기까지 풀었으면 이 정도 문제 풀 수 있으면은 엔간한 소비전력 전력량 문제는 풀 수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거보다 어렵게 낼 것 같진 않아. 이거 비슷한 수준으로 낼 것 같으니까 더 무리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5번. 코일의 막대 자석을 가까이 가져대고 있는 장면. 대표적인 전자기 유도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자기 유도 문제는 어렵게 낼 수가 없습니다. 중3 수준에서는. 그래서 뭐 단순하게 그냥 뭐 요 정도 수준에서 뭐 크게 다를 거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거고요. 하나씩 또 봅시다. 일단 가까이 가져다고 있으면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겁니다.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아지겠죠. 멀어졌다가 가까이 가니까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많아지니까 맞는 말이고요. 자기장의 양이 변하면은 그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내부에 자기장이 생기면서 유도 전류라는 게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 흐르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류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가 있더라.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우리가 좋을 거니까 뭐 예를 들면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든다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더 빠르게 그리고 추가적인 방법도 알아둬야 되겠죠. 일단 자석이 강할수록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감겨 있는 코일의 수가 많을수록 좋다. 뭐든지 크면 좋은 겁니다. 수도 많고 자석도 세고 왔다 갔다도 많이 하고 이러면은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커지는 게 맞기 때문에 답은 가나다 다 하면 되겠네. 이렇게 가면 되고요. 마지막 6번 문제 방해가 되네. 이렇게 치워버리고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랍니다. 기억 전기 에너지가 주로 공기 운동에 전환된다 이렇게 돼 있고 보기 전에 일단 상황부터 좀 보는 게 순서가 잘못됐죠. 전기를 1000줄만큼 공급을 했어. 근데 그 중에 200줄은 소리가 됐고 100줄은 기타, 뭐 다른 에너지, 뭔 에너지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뭔가로 바뀌었겠죠.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가장 현실과 가까운 에너지 전환이네요. 그 다음에 250줄은 공기 운동 에너지 전환되고 나머지가 이제 모르겠지만 공기의 열 에너지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보존된다라는 걸 이용하면 A를 구하는 게 쉽겠죠. 1000줄만큼 공급됐으니까 전환된 에너지의 양들도 각각 뭐가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다 합치면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된다. 1000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야 더한 게 지금 550줄이니까 야까지 합치면 1000줄이 돼야 되니까 얘는 1000에서 550을 뺀 450줄이 되겠네요. 줄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구해야지 이제 문제를 보지 그래. 주로 공기의 운동이 전환된다라고 했는데 주로라는 말은 뭘로 가장 많이 변했냐 이 소리지. 보니까 뭐 200, 100, 250, 450이면 열 에너지로 제일 많이 변했으니까 주로 공기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옳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주로면 일단 1등 찍어야지. 그래서 틀렸고 니은은 구해봤더니 맞고요. 디귿
전기 에너지의 값은 헤어드라이어에서 전환된 소리, 운동, 공기, 열에너지, 기타 총합과 같다. 그걸 이용했으니까 이걸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에너지는 전환되는 과정에서 항상 보존되더라. 항상 보존되지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에너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1000줄 집어넣어도 1000줄만큼 효율이 안 나옵니다. 심지어 얜 열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효율이 나름 좋은 편이지 대부분의 열에너지가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 됩니다. 컴퓨터 하면서 열에너지 원하지 않는 뭐 휴대폰 하면서 열에너지 원하지 않는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쉬울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전환되는 과정에서 보존은 된다만 원하지 않는 에너지가 생기는 게 문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훌륭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되고요. 6단원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져서 조졌네. 일단 7단원 가능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종료하겠습니다.